첫 번째 주제는 기후위기, 지금 가장 심각한 절박한 위기인데요. 기후위기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홍석환 교수님께서 해 주실 것인데요. 홍석환 교수님께서는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하시고 동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부학장 등을 역임하셨고요. 환경에 대한 갑질을 멈출 시간, 환경과 불교 등 다수의 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 조계종 환경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홍석환 교수님을 모시고 첫 번째 주제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에 제가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요. 위기의 지구촌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 대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첫 발제격인 기후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굉장히 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제목은 기후위기의 시대, 이런 제목으로 너무나 거창해 보입니다만 실제 마지막의 결론은 아주 소박하게 낼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모두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상기하고 우리가 생활에 어떻게 실천에 옮길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는 딱 한 문장으로 귀결이 됩니다. 지구촌을 전체로 생각을 해보고 행동은 마을의 단위에서 행동하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기후위기의 관점도 그와 동일한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 또한 이 문장에서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지구적 관점에서 기후위기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 지구적 관점의 위기를 과연 마을의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하여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후위기에 대한 지구적 관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지구에서 우리의 대기와 환경은 늘 일정함을 유지해 왔습니다. 항상성이라고 하죠. 이 일정함을 유지하던 에너지 순환 구조가 불과 100년 이전부터 깨어지기 시작했고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위기라고 하는 단어로 급격하게 인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에너지의 이동과 순환은 모든 우주의 기본 법칙입니다. 이 균형이 문제가 크게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는데요. 우리 인간이 단지 두어 세대, 기본적으로는 약 1950년대 정도부터 빠르게 문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구 전체의 순환 구조가 그때부터 급격하게 깨지게 되는 것이 기후위기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후위기의 원인은 우리의 풍요로운 소비, 끝이 없을 것 같은 물적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 기후위기를 살아가는 이 상황을 만든 것은 남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업자득으로 만든 것임을 인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본주의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식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흐트러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자본주의에 익숙한 이 소비의 습을 어떻게 바꿔야 할 때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대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 습을 바꾸는 것은 물론 개인의 힘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실천을 이어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바로 지구적 관점에서 생각하고 마을 관점에서 행동하라는 환경 문제의 기본으로 귀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을 들어가기 위해서 지구적 관점에서 온실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실 효과는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다 아는 기본적인 시사 용어가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 발제가 이번 세미나를 여는 발제이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우주에서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은 지구가 유일합니다.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보호하는 옷, 그것이 바로 대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후위기는 이 옷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밖에서 흡수한 열 에너지를 거의 모두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밖에서 들어오는 열을 일부를 흡수하고 있어서 점점 더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기의 옷이 두꺼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지구는 생명이 살 수 있을 정도의 적정한 두께의 온실가스층을 유지해 왔습니다. 약 100만 년 이상 동안 우리 지구는 대기의 0.02%만이 이산화탄소가 있었습니다. 물론 0.01%에서 0.03% 사이를 왔다 갔다 했지만 그 흐름은 100만 년 이상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불과 100년 남짓 동안에 이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린 것입니다. 1950년에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0.03%를 넘어왔고요. 불과 50년이 지나기 전에 2016년에 0.04%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이산화탄소 상승의 농도 곡선이 점점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변화는 언뜻 보면 매우 작아 보입니다. 이 광활한 대기에서 단지 0.01%의 이산화탄소 농도의 차이가 과연 이렇게 큰 우리가 전 인류가 고민해야 할 기후 위기를 초래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변화가 우리 인류를 포함해서 모든 지구 생명체의 삶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안타깝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상황을 만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좀 더 깊이 살펴보고 고민해야 되는 이유로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지구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마을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고자 합니다. 마을로 가기에 앞서서 우리나라의 현대화 역사를 살펴보겠는데요. 우리나라의 현대화 역사가 20, 30년 좀 늦지만 서구의 현대화 역사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음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면 그 반작용으로 어딘가에서는 대가를 치르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다만 환경적인 작용과 반작용에 있어서는 내가 받은 환경적 편리함이 반작용에 있어서는 나에게 직접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로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이런 불합리한 구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꼭 유의해야 합니다.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의식주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에너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농경을 중심으로 한 정주 사회를 유지해 왔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1년 동안 먹고 살아야 할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봄부터 가을까지 논에서, 밭에서, 그리고 들판에서, 산에서 먹을 것들을 구하기 위해 거의 모든 시간을 쏟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추수가 끝나고 바로 다음부터는 아주 추운 겨울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노동이 바로 겨울 이전에 준비해야 되는 땔감의 준비였습니다. 불과 60여 년 전까지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취사와 난방을 위해서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거의 모든 에너지를 우리가 나무에서 구한 것이죠. 산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겨울이 유독 추운 산속 깊숙이 자리한 사찰에서도 당연히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땔감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찰 주변의 숲이 지금까지 보호된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사에서도 음식과 난방을 위한 나무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귀한 나무를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모두 베어가도록 놔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나무를 구하려는 마을 사람들과 지키려는 산사의 대립이 굉장히 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 사찰의 조선 후기 사진들,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실제인데요. 조선 후기 사진들을 살펴보면 사찰 주변은 숲이 남아있지만 오히려 산속 깊숙한 곳, 사찰과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그러하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벌거벗은 산이 확인이 됩니다. 숲에 남아있는 경계는 사찰의 인력으로 주변 마을 사람들의 벌목을 막을 수 있는 한계선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철 스님의 봉황타 결사 행동 지침 중 하나를 보면 보다 명확해집니다. 일상에 필요한 물품은 스스로 해결한다는 목표 아래 물 깃고 나무하고 밭일하고 탁발하는 등 어떠한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규약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힘든 일은 당연히 나무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추위를 온몸으로 견딘다 해도 엄동설한을 나기 위해서는 많은 나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겨울나무 한 짐은 밭 한 끼보다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철평전에서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대중은 하루에 나무를 석 짐씩 지도록 했다. 각각의 지게가 있어야 했으니 지게가 20개도 넘었다. 아무리 자연과 하나 되어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기가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온기를 마련하고 밥을 짓기 위해서 매일 지게를 석 짐씩 져야 하는 고된 노동을 한 것입니다. 주변에 숲이 없다면 이 노동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되겠죠. 그리고 산사에서의 삶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과거 우리의 생활은 최근 얘기하고 있는 탄소 중립 사회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순환 사회를 실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사찰 주변에 소나무림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진짜 나무인 참나무와 달리 생소나무는 땔감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깊은 산중의 사찰이라도 난방과 취사를 위한 에너지가 대부분 화석 에너지, 조금 앞서가는 사찰은 전기 에너지로 바뀐 상황입니다. 지금은 나무를 떼는 사찰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근데 나무를 떼는 것이 사라졌으니까 역시 반작용이 또 작용을 합니다. 편함을 얻은 만큼 잃은 것이 있다는 말씀을 조금 길게 했는데요. 다른 부분들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편해진 만큼 잃는 것은 많고요. 조금 돌아가서 과학적인 분석, 우리가 기후위기라고 하는 이런 과학적인 분석은 매우 복잡하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언론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어떠한 큰 복잡한 것이 있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매우 단순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구에 오신 온실가스가 두터워져서 열 에너지를 더 많이 잡아주는 이유 때문입니다. 여름에 두꺼운 옷을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두꺼운 옷을 한여름에 우리가 벗을 수 없다는 그런 무기력함에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을 해결할 핵심, 이 문제가 된 핵심은 고사성어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등록망촉이라고 합니다.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은 마음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탓할 일도 아닙니다.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데에서 나아가 최근에는 한겨울에 반팔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여름에는 오히려 추워서 긴팔로 추위를 감싸야 되는 우리가 그런 환경을 살고 있습니다. 사찰도 마찬가지죠. 이제 보행으로서 걸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차량으로 사찰의 입구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물건들은 유행이 지나면 빠르게 바꿔야 하고 쇼핑을 하면서도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약간의 편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만들어내는 새벽 배송까지 유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더 편한 생활을 찾고자 하는 소비는 미덕이라는 내용을 우리는 철저하게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편리함을 위해서 우리가 받는 대가는 에너지 과소비에 따른 기후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되돌리는 방법은 복잡하지도 않고 특별하고 획기적인 방법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단 두 가지로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조금 불편하게 조금 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한번 편해진 몸을 다시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두 번째 마지막 방법은 과도하게 배출된 에너지를 다시 흡수해서 고정하면 됩니다. 근데 이 또한 현실로 이루기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과학기술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술 만능주의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그렇게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이 탄소를 흡수하는 기술 또한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의 힘을 빌리는 것이 가장 좋은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의 방법은 나무가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나무가 그것을 자기의 역할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후위기를 타개할 하나의 방법은 숲을 보호하고 숲을 더 만들어주는 것에 있습니다. 숲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나무가 있는 곳을 보호하고 나무가 없는 곳에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하게 만드는 것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어렵죠. 좀 더 많은 숲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것이 자본주의의 습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발이 돈을 불러오죠. 보존은 돈을 불러오지 않습니다. 결국 두 가지 모두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두 가지 모두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정답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대한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변화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사찰을 말씀드립니다만 생각해보면 모든 곳이 동일합니다. 숲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교가 인간과 자연을 서로 주고받는 하나의 연결된 세계로 바라보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불교에서 숲은 그 자체로 불교를 대표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사찰과 숲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깊은 산 속에서 사찰을 지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는 사찰에서는 모든 에너지를 나무에서 얻고 있습니다. 나무가 즉 사찰 생활의 핵심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사찰 생활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 소나무 숲입니다. 소나무 숲은 자연의 질서가 인간에 의해서 조정된 숲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찰 생활과 자연의 공존 역사가 만들어낸 숲이 바로 소나무 숲인 것입니다. 나무를 선택적으로 계속 수확하다 보니까 주변 숲이 소나무 숲으로 적응한 것입니다. 바로 땔감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석 시대를 살면서 화석 에너지 시대를 마주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땔감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된 노동의 해방이 있었습니다만 반대급부로 해서 우리는 폭염과 폭우, 각종 기후재난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깊은 산속 사찰에서도 지금 이제는 화석 에너지가 없으면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고요. 온실가스를 내보내며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데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사찰의 연료를 바꾸었기 때문에 또한 우리 모든 사회가 연료를 바꾸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무를 베지 않아도 된 반작용의 급부가 있습니다. 베지 않는 숲은 나무들이 왕성하게 자라나서 대기 중의 탄소, 즉 두꺼운 옷을 얇게 만들어주는 데 노력을 해줍니다. 자연이 스스로 해줍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소나무 숲은 자연스럽게 탄소를 훨씬 많이 흡수할 수 있는 낙엽 화렵수 숲으로 빠르게 변화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수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소나무가 죽어가니까 측은지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소나무를 뺀 다른 나무들을 모두 자르고 숲을 계속적으로 소나무 숲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나무들을 모두 자르고 소나무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농약이라는 것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른 생명을 죽여가면서 유지하고자 하는 소나무 숲이 오늘 주제인 기후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사찰에서 소나무 숲이 울창한 합천 해인사, 부산 범어사, 양산 통도사, 경주 불국사를 대상으로 해서 미기후를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해인사와 불국사는 국립공원 내부에 들어있기 때문에 소나무 숲을 보호하지는 않고 다른 나무들이 자연스럽게 함께 자라는 숲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범어사는 이미 낙엽화렵수 숲으로 대부분의 숲이 변한 상태입니다. 반면 양산 통도사는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노력을 통해서 낙엽화렵수를 잘라주고 소나무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숲이 있습니다. 각 사찰별로 새벽 시간대와 낮 시간대 온도를 측정해 보니까 온도 차이가 통도사의 경우 다른 세 사찰에 비해서 무려 하루 온도 차이가 5도씨 이상 넘게 급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름철에는 그 차이가 조금 줄지만 그 차이의 변화는 패턴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낮의 온도 차이인데요. 주변 도시의 온도와 비교했을 때 합천 해인사는 약 4도씨 정도가 낮았습니다. 한낮의 온도가. 그리고 범어사는 약 2도씨 정도가 낮았습니다. 반면에 소나무 숲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관리했었던 양산 통도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주변 도시보다도 1도씨가 넘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숲은 온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적극적인 관리가 숲의 온도를 높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1도씨, 3도씨 이런 것이 크지 않아 보일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지구 온도를 1.5도씨 이상 올리면 안 되겠다라고 결의한 것에서 비춰봤을 때 1도씨, 2도씨의 상승, 그 다음에 주변 온도보다 2도씨, 4도씨가 낮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의 보존과 자연의 이치 중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는가에 대한 확실한 정답은 없습니다. 아름다운 경관을 위해서 소나무를 유지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인드라망의 관점과 불교의 생명 존중 사상에 기초하여 판단했을 때는 소나무를 위해 다른 수많은 다양한 생명을 죽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으로 기후위기 시대에는 그것이 온도를 높이고 여름에 두꺼운 옷을 더욱 두껍게 입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냄으로써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60년 전입니다. 3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숲에서 나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소나무 숲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나무를 잘라서 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흡수한 탄소가 다시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쓰임새가 없기 때문에 이 나무의 탄소 저장 능력은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기후위기를 늦추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인데요. 마을에서의 행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6월 5일 환경의 날을 즈음해서 총무원장 스님께서 탄소 중립과 생명전환 실천을 촉구하는 담화를 발표하셨습니다. 일부를 옮겨보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와 개인이 지향해온 삶의 방향과 방식에 대하여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전환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고 성찰하셨습니다. 그리고 윤회하고 공존하는 순환사회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셨으며 풍요를 향한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지 않고 기후위기는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뼈아픈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담화문의 내용을 조금 더 옮겨보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인간이 자연과 서로 의지하고 서로를 살리는 공생의 관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간만의 편리함과 풍족함을 추구해 온 어리석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인간의 안전이 보장될수록 무생명은 죽음으로 내몰렸고 인간이 풍요로울수록 지구의 자원은 급속히 고갈되었으며 인간이 편리할수록 물과 공기와 토양은 심각하게 오염되었습니다. 불교의 세계관에서는 세상과 상관없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교의 이러한 세계관은 곧
인간, 사회, 우주, 만물이 하나의 세계로 상호 의존적이고 서로 공존하기 위한 인드라망 생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짧은 발표에서 거창하게 기후위기를 논하고 실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 전혀 거창하고 복잡할 이유 또한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후위기를 늦추기 위해서는 아주 단순한 단 두 가지의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을에서 우리가 할 일은 매우 명확해졌습니다. 첫째, 어떻게 지금 소비하는 양을 적게 소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절약은 비단 난방이나 음식을 위한 에너지만에 있지 않습니다. 조금 돌려 생각하면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물건, 모든 생활 자체가 에너지 소비에 기반합니다. 따라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절약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불교의 소욕지족, 나아가 무소유에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이 그 해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후위기 시대를 사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가 미덕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는 절대 미덕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절약이 미덕인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후손이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간 소비했던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구두를 덮이기 위해서 나무를 수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출한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나무이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살아가는 과정에서 두 가지의 실천은 가장 현명한 방법이면서도 다른 대안이 없는 대체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가 소비하지 않음으로써 즐거움을 찾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불자의 기본이 바로 기후위기 시대를 사는 해법이 됩니다. 성철 스님의 말씀으로 마지막을 맺겠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을 때 모든 것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 생활의 방향을 바꿔야 할 시대가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